네, 정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정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뭐 휴식의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면에서는, 현실의 도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염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중간 과정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자에 도달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서 길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자를 통해서 그 정자가 있는 위치보다 더 먼 곳에 대한 어떤 평상시 보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을 염원하면서 이제 거기에 자리에 있고 또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정자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정자까지 가는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정자에서 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밟아왔던 그 길들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거나 아니면 염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시각적인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렇게 전면을 향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정자의 내용들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정자의 어떤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봤을 때 그것들이 저에게 어떠한 감정을 촉발하게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곡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자가 가지고 있는 뭐 우울한 면도 있고 또 되게 희망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굉장히 밝은 면과 그다음에 또 어두운 게 면들이 굉장히 중의적으로 포함된 어떤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여러 가지 다의적인 형태, 다중적인 형태들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장소가 정자고, 또 그런 정자들을 음악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심상들을 병렬적으로 배치시켜 나가면서 벌어지는 정신적인 내용들의 어떤 표현들이 주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곡을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제일 좀 어려웠고요. 해체라는 것들이 과연 음악적으로 표현이 가능한가? 사실은 저는 그 해체라고 하는 그 내용이 과정이 음악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곡을 쓴 게 아니라, 해체라고 하는 단어나 개념을 우리가 봤을 때 작곡가로서 어떠한 심상적인 내용들을 가질까라는 것에 대한 그 것들을 표현하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 노트에도 쓴 부분들이 있는데, 해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저에게 주는 어떤 그런 그 감정적인 느낌들, 뭐 여기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우울함도 있고 창백함도 있고 뭐 습기 가득함,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해체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을 받아들이는 어떤 감정의 통로에 대한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그때 물어보셨던 것들 중에 그 해체라고 하는 것들, 그림에서 뭐 추상회화로 나간 어떤 그런 과정들을 이제 예시를 들면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해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제 무너버리면서 없애버리는 어떤 과정들이 아니라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추상회화라고 이제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도 뭐 마크로스크나 아니면 뭐 간디스키나 아니면 뭐 피카소의 그림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원래의 그림들은 형체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그 형태들이 이제 본질적인 어떤 것들만 남기고 전부 다 없어졌잖아요. 그 이유가 작가들이 지금에 있는 어떤 그런 그 형상이나 구체적인 어떤 대상들을 무너뜨리겠다는 것들이에서 출발했던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이나 아니면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 접근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노력 때문에 그런 해체의 과정들을 밟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그런 쪽에서의 어떤 느낌들이 표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곡을 썼습니다. 저는 오히려 극단적인 이벤트, 결국은 이제 음악적 이벤트겠죠. 작곡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극단적인 이벤트들이 병렬적으로 연결된 형태들의 모습이 제곡에 나오는데, 저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의식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우리의 어떤 의식의 흐름들이 무언가 항상 연결구를, 그러니까 그 전의 것에 대한 생각과 그 다음에 오는 생각들의 사이에 있는 어떤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부분의 경과구를 통해서 우리의 의식들이 발현된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갑작스럽게 다른 생각이 나오기도 하고, 뭐 뜬금없는 어떤 생각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의식 구조를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는 극단적인 그런 음악적인 이벤트들의 대비들이 굉장히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음악 속으로 들어갔을 때 오히려 우리는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까 질문하셨을 때 그게 전통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역할들하고도 비슷하지 않냐라는 어떤 얘기도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요. 보통 극단적인 이벤트들이 그냥 데뷔라고 하는 어떤 차원에서 음악 속에 등장할 때에는 무언가 가운데 그 데뷔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제 곡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이나 영화 작업을 할 때 들었던 어떤 그 단어인데, 소프트 컷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프트 컷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곡을 한번 쓴 적도 있었는데, 소프트 컷은 어떤 하나의 장면과 그 다음 장면에 연결하는 어떤 부분에 브릿지가 없어요. 그냥 바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어떤 그런 다이나믹한 형태들의 모습들이 이제 발현이 되는 부분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쓰여졌을 때 우리 청중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장면과 아니면 하나의 음악적인 어떤 이벤트와 그 다음 이벤트들을 어떻게든 청중의 입장에서 연결하라고 하는 의식적인 노력들이 아주 본능적으로 동반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고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의 모습하고는, 고전적인 부분의 모습에서는 두 가지 부분들을 연결하는 브릿지가 있지만, 이 부분은 그런 브릿지가 생략됨으로써 뭔가 더 청중 참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런 고전적인 그런 부분에서 브릿지들이 결국은 고전적인 폼들을 낳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론가 향하는 어떤 그런 부분의 지향점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전통적인 방법이었고 보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측면에서 극단적인 어떤 이벤트들이 대비되어지는 그런 곡들이 이제 개념적으로 사용이 된 것이죠. 아까 말씀 주신 해체라는 부분하고도 상당히. 그렇죠. 네. 아, 본질만 남겨놓고 네네. 나머지 부분들은 다 없애는 거죠. 그래서 네네. 보통 이제 낭만 시대 때 이제 곡을 보게 되면 어떤 특정한 부분과 특정한 부분들을 연결하는 어떤 부분들의 과정들이 되게 많은데, 제 곡에는 그런 게 없는 거죠. 네. 전부 다 사라지고 다 중요한 요소들만 사실 남겨져 있는데, 또 그런 부분들이 청중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은 중요하게 듣기도 하고 어떤 부분들은 그렇지 않게 듣기도 하는 청중 나름대로의 어떤 창의적인 부분들의 어떤 이 청각적인 경험들을 스스로가 하게끔 만들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과거와는 좀 다른 형태들의 청각적인 그런 청취의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먼저 드리면, 이 가제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소리목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현실에 대한 어떤 감각이 굉장히 남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정자라고 하는 그런 가제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대상이 그 전과 후를 이어주는 무언가 좀 이렇게 그 과정 중에 있는 중간자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모습을 취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년 전에 위촉이 된 것이니까 1년 전에 코로나가 굉장히 그 대유행을 타고 있었을 때,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얘기가 됐지만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중간자적인 그런 시간적인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의 삶들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정자, 가제보라는 내용이 잡혔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표현들에 우리가 코로나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문학적인 어떤 질문을 던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 참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공모할 때 주제들. 사실 저는 약간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때마다 작곡가로서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공모나 아니면 어떤 그 위촉의 어떤 행위들을 빌어서 주제가 정해진다면 그것들이 맞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일치되는 부분들이 많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의 음악회를 꾸려가는데 주제적인 어떤 그 통일감이라든가 의식적인 그 내용들의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주제의식이 선별된 다음에 쓰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들의 과정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소리목에서 저에게 제시해 준 어떤 내용들이 추상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자를 표현해라, 아니면 가제보를 뭐 이렇게 청각적으로 표현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로 인해서 촉발되어진 창작가의 어떤 정신적인 내면에 대한 부분들을 그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제보나 정자에 대한 구체성을 담아서 표현하세요라고 했다면 저는 아마 못 썼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추상적인 접근들을 가능하게끔 만드는 어떤 주제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사실 불편한 내용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뭐 그런 공모나 위촉의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펼쳐지는 음악회에 대한 주제가 하나가 정해진다는 것은 또 연주자나 청중의 입장에서도 무언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가능성들의 길들이 몇 가지 선택에 대한 폭들이 넓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흥미로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작곡한다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형태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그 주최 측이나 아니면 어떤 주관하는 측에서 제시한 주제에 너무 매몰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악은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쓰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다채로운 면모를 갖고 있는 게 또 특징이기도 하고 장점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어떤 하나의 주제에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들보다는 뭔가 그것들을 포함하는 형태로 간다면 그 주제가 그렇게 불편한 내용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음악의 본질의 어떤 정체성에 더 집중을 하셨다면, 많은 표현들이 그 제시된 어떤 주제나 어떤 내용에 의해서 작곡가의 다양한 어떤 가능성들을 더 촉발시키는 그런 어떤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시금석이 아니라 뭔가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